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성공했다는 그들의 인격은 왜 그 모양일까?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데보라 그루엔필드가 진행한 일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예의를 다하지 않았고 타인을 도울 의사도 없어 보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피프와 대처 켄트너 그리고 노스이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데스테노도 비슷한 실험과 연구를 했는데 더 심각한 결과를 발표했다. 막강한 위치에 오를수록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도 않는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겸손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의 또 다른 단점은 착각에 관한 것이다. 성공하면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실패하면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공은 내가 대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지만 실패는 나를 공경에 빠뜨린 다른 사람 혹은 나쁜 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다. 결국에는 겸손이다. 점차 우리의 지위에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새롭고 환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인다. 사치품들도 그렇다. 이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치품을 다루며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미세한 차이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얻고 주체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물건으로 지위를 드러내야 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 접어들면 겸손에 더 근접하게 된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고 누구에게도 뭔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 화려하고 찬란하며 매력적인 것들은 금기시된다. 로고는 아주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마르쿠스 알베르사가 2단계에서 사람들은 물건의 배후에 있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한 것처럼 물건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의미의 대상으로 바뀐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은 어느 순간 지루하고 공허해진다. 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또 다른 방식은 더 적은 것에 대한 예찬,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다. 최소한의 것들만 의식적으로 선별하고 그것에 더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트렌드 연구가들과 소비 전문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을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남아도는 소유물을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몇몇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애초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줄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친구의 고통에는 누구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데는 정말 훌륭한 천성이 필요하다. 오스카 와일드가 표현했듯이 내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를 가장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친구일 때가 많다. 이런 복잡한 심리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한 실험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는 친구 사이인 참가자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각 테스트는 2번씩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다음 한 번은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테스트였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랍고 또 흥미로웠다. 첫 번째로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보다 낯선 사람의 능력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개념을 알아맞히는 테스트였는데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은 맞히는 역할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친구가 탁월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는 쪽을 더 선호했다. 모르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훌륭한 결과를 얻는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는데 왜 친구의 성공은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우리에게 겸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지 모른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랑을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자주 목격하지 못할 뿐이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칙이다. 당신이 친구보다 더 낫다는 인상을 절대 풍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겸손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겸손이 당신과 친구를 같은 눈높이에 머물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 능력을 특별히 증명해 보일 필요 없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정으로부터 얻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느슨한 관계의 힘.
모든 관계가 다 깊은 우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느슨한 관계와의 친절한 접촉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집을 구할 때, 취미와 관련해 조언이 필요할 때 내게 유용한 도움을 주는 정보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끔 만나는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마크 그라노베터는 이미 1970년대에 느슨한 관계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직장 혹은 집을 구할까? 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길까? 가바로 조사한 주제였다. 그에 따르면 나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내게 전혀 새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느슨한 관계의 사람은 나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며 나와는 다른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감이나 기회, 판단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계는 천천히 자라는 식물 같은 것.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서로를 알아야 하고 그 알아가는 과정은 한동안 지속된다. 친구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야말로 마법의 순간이 온다. 즉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미지 관리 전문가들은 첫인상을 대신해줄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말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만났을 때야 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들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는 일은 꽤 흥미롭다. 어떤 관계이든 알아갈수록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쌓여간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대의 좋은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약점, 실수, 한계까지도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때로는 관계의 의미나 깊이를 의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힘든 순간도 찾아온다. 우정은 제대로 활짝 꽃을 피우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내 행복을 남에게 걸지 않는 내면의 힘.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는 삶.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내면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표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이 기준도 변하지 않는 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역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 겸손이란 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태도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과도한 포장에도 속지 않는 담백하고 단단한 태도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내 삶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것이다. 긴장을 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빛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현명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10가지 원칙. 1. 겸손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당신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2. 겸손함이 있으면 정중함을 갖추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힘이 발산된다. 당신은 구석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 있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뿐이다. 3. 겸손이란 독립심의 표시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겸손은 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이다. 4. 겸손을 행하면 과소평가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이 계획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다. 일이 잘 안된다 해도 그리 나쁠 게 없고 일이 잘 되어 성공하면 기대 이상으로 좋다. 반전에는 언제나 묘미가 있다. 5. 겸손이 성공을 위한 전략은 아닐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현명하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온화하고 친화적인 태도이며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겸손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물질적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6.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시켜준다. 즉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7. 겸손은 허공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 있으려는 노력이다. 겸손은 성공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이며 성공에 함몰되는 부류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8. 겸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직원들을 성장시킨다.
그들은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중심에 둔다. 9. 인간관계에서도 요란 떨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릴 때는 불편함이 없다. 겸손함은 미세한 말투와 표정, 몸짓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세심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0. 겸손한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걸지 않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